이 나이가 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좀 보다가 어느새 점심이 되고 낮잠을 자고 나면 저녁이 되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막상 오늘 뭘 했는지 떠올리면 딱히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인데 항상 활기차 보이고 만나면 요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오늘도 바빴다고 하시는 분들. 가진 것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의 하루에는 뭔가 생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옵니다. 어떤 구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무엇에 시간을 쓰고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느냐. 이것들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노후의 모습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의 구조가 외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직장이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있었고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하루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그 외부의 구조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무런 의무가 없고 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날들이 쌓이면 허무함이 생기고 그 허무함이 외로움이 되고 그것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은지. 오늘은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하루 루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창하거나 엄격한 시간표를 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간단한 뼈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루틴이 쌓이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첫 번째 루틴은 아침을 의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이 어떠냐가 그날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을 의미 있게 시작한 날과 그냥 흘려보낸 날의 차이가 저녁이 되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의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멍하니 누워있거나 바로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오늘 하루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뭘 하고 싶은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어떤 것에 집중하고 싶은지. 이 생각이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이 나이에 아침 루틴이 왜 특히 중요할까요? 직장이 없어지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약해집니다. 오늘 반드시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외부의 강제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늦게 일어나게 되고,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아지고, 하루가 짧아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삶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허비한 느낌이 드는 경험. 아침을 제대로 시작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기분 차이가 확연한 경험. 좋은 아침 루틴이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특별한 날이 없어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그 리듬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일어나서 바로 밖에 나갑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깨어납니다. 짧은 산책이든 마당에 잠깐 나가는 것이든 아침 햇빛을 받는 것이 하루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침 식사를 챙깁니다. 바쁘지 않은데도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 나이에는 더 큽니다. 간단하더라도 제때 먹는 것이 하루의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를 정합니다. 오늘 반드시 하고 싶은 것, 오늘 기대되는 것 하나. 그것이 하루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됩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루틴은 몸을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분이 더 밝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날이 적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활력이 있습니다. 움직인 것이 있으니 오늘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이 나이에 매일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 나이가 되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빠르게 굳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헬스클럽에 가거나 특정 운동을 배우거나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시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움직인다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것. 이것 하나가 전부입니다. 거리도 상관없고 속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 것. 날씨가 좋으면 조금 더, 날씨가 나쁘면 조금 짧게. 그 단순한 것을 매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이런 생활 하고 계신가요? 매일 밖에 나가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며칠씩 집 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매일 걷는 것이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오랫동안 잘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더 안 걸었는데 오히려 더 아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다가 아주 짧게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그렇게 조금씩 늘려갔더니 반년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달라졌다고, 하루가 달라졌다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밖에 나가십시오. 얼마나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냥 나가서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돌아오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를 매일 하십시오. 매일 나간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걷고 싶어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하루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하루에 하나,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루틴으로 필요한지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남는 것이 시간인데 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나이에도 나를 위한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 걱정, 손자 걱정, 건강 걱정, 이런저런 걱정들이 마음을 채우고 누군가의 연락에 응하고 집안일을 하고 어느새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딱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무나 책임이 아닌 것,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것에 쓰는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것,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화분을 돌보는 것.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면 됩니다. 이것이 왜 루틴으로 필요할까요? 하루 중에 나를 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하루를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기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무엇인지,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한 것, 그것이 오늘 있었는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점점 의무로만 채워집니다. 해야 하는 것들만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가 무겁고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삶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간을 하루 중에 정해 두십시오.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딱 30분이라도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두십시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그것 중에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노후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루틴은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과의 연결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직장을 떠나면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자식들은 자기 생활이 바빠지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결이 있어야 살아있음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연결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차이가 이 나이에는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비정기적인 만남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에 나가는 모임이 있다면 월요일에 내일 만날 생각이 나고 화요일 아침에 오늘 나가는 날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가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 나가는 것이 귀찮았어요.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싶었고요. 그런데 한번 나가보니까 달랐어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고 이야기를 나눴고 집에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매주 나가게 됐는데 그 화요일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오래 지속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깊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된 분들은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습니다. 혹시 이런 생활 하고 계신가요?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며칠씩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 종교 활동, 취미 모임, 오래된 친구들과의 정기 만남. 무엇이든 매주 같은 요일에 나가는 것 하나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매주 한 번 자식에게 전화하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그 짧은 연결이 관계를 유지해주고 나를 세상과 연결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정기적인 연결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저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마무리가 내일의 시작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고 하루가 끝나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뭘 했는지, 감사한 것이 있었는지를 모른 채 잠들게 됩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잘한 것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걸었다. 오늘 좋아하는 것을 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 이것을 찾는 연습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를 이 나이에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했다는 것,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오늘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의 재료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위한 작은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내일 하고 싶은 것, 내일 만날 사람, 내일 먹고 싶은 것. 이 기대가 잠자리에 드는 것을 가볍게 만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왜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수면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과 오늘도 괜찮았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수면의 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다음날 아침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것이 다음날 하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쉽게 잠을 못 이루는 경험. 반대로 오늘 좋았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더니 편안하게 잠든 경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5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잘한 것 하나, 오늘 감사한 것 하나, 내일 기대되는 것 하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해보시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내일을 더 기대하며 잠듭니다. 그 기대가 노후를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5가지 루틴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침을 의식적으로 시작하는 것, 몸을 매일 움직이는 것, 하루에 하나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뿌듯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마음이 쓰이셨나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루틴을 만들려고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를 위한 것들을 하루에 넣는 것입니다. 노후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구조 없이 하루가 지나갈 때 시간이 쌓여도 남는 것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하루에 작은 구조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아침을 의식적으로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들이 매일 쌓이면 한 달 후가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지고 결국 노후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내일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내일 아침 밖에 나가서 짧게 걷는 것.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를 찾아서 시간을 내는 것. 이번 주에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알아보는 것.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잘한 것 하나를 생각해 보는 것.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루틴은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시작해서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것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 어느 순간 하루가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후회 없는 노후는 특별한 무언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충만하게 사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활기차고, 조금 더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